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주에서 물리치료사로 일을 하고 있는 셀리입니다. 2021년 6월에 일을 시작했고 한 번에 이직을 하면서 벌써 일을 한 지 총 1년 9개월 차가 되었습니다. 2022년 10월쯤부터 제 밑으로 뉴그렛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덩달아 제가 질문을 받고 그 친구들의 질문을 답해주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처음에 누구나 다 겪는 뉴그렛들의 질문들과 힘들어하는 부분을 들으면서 2년 차로서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발전을 했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너무나 멀지만요. 그래서 오늘은 1년 전 물리치료사 3개월 차 후기 영상에 이은 almost 2년 차 후기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영어 스트레스가 줄었습니다. 즐기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21살 이후에 스피킹 영어를 시작한 사람으로서 학교를 다닐 때나 실습할 때나 일하는 세팅에서 영어로 말하기는 항상 스트레스였어요. 실습을 하면서 그리고 일하면서 항상 드는 생각은 나도 한국말로 하면 저 로코레처럼 할 수 있는데 였거든요. 호주에서 공부하면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2년차가 되면 공부하는 인풋이 늘어나고 한국인 비율이 1%도 안 되는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 보니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정말 부끄럽지만 유니에서 맨 처음에 history taking을 할 때 환자분이 제 발음을 잘 못 알아먹어가지고 sorry? 라고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past history를 질문을 하면서 캔서에 걸린 적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발음을 캔슬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이 저한테 무슨 소리야? 뭘 취소해? 라고 물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정말 수치스러운 것 같아요. 현재는 필라테스 수업도 한 개 빼고는 다 영어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완전 간단히 하고 넘어가거나 설명하기를 좀 꺼려하는 부분들도 이제 환자분께 제가 아는 선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사실 로테이터 커프의 기능을 숄더 환자한테 사실 빼먹을 수 없는 부분인데 애매하게 알고 설명하기가 부담스러울 때는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필라테스를 가르치면서 브릿지 동작이 정말 흔하게 사용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할 때도 예전에는 I want you to tuck your tailbone in and I want you to lift your bottom up by peeling off your vertebra one by one 이렇게 끝냈다고 하면 요즘에는 더 깊게 들어가서 설명을 하려고 더 큐잉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힘들고 처음엔 더 힘들었지만 이게 반복을 하다 보면 설명이 더 쉬워지고 더 편해지더라고요. 일상적인 대화나 짧게 설명을 해주는 상황에서는 스트레스가 없지만 이제는 더 길게 말하는 환경, 특히나 케이스 컨퍼런스 그리고 다른 동료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같은 부분에서 마음의 부담감이 없이 할 수 있도록 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그리고 소통이 편해졌습니다. 물리치료사로서 가장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GP와 케이스 매니저, 동료들, 그리고 또 매일 진료하는 환자분들과 사실 일하는 모든 환경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빠질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2021년에 일을 시작하고 이전 클리닉 보스가 신청해준 프라이빗 클리닉에서 필요한 마음가짐 이런 거에 대한 강의를 들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한테 완전 와닿지는 않았지만 그 강의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People don't care how much you know until they know how much you care. 시간이 지나며 이 구절의 중요성을 더 크게 체감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치료사와 환자와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니까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을 보여주고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서로 목표를 만들고 이렇게 치료사가 환자 개인 한 사람을 케어해준다고 느꼈을 때 그 심리적인 정서적 긍정적 영향이 신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제가 PT를 받으러 가는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도 너무나 뛰어난 트레이너라서 지식과 경력이 화려한다고 한들 내가 원하는 목표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저는 신뢰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은 액티브 리스닝이라고 합니다. 내가 치료사라고 내가 아는 것을 환자분들에게
막 주입하고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 그 환자분의 이야기를 청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아가고 있어요. 세 번째, 연관통을 이해하고 숲을 보는 능력이 길러진다. 제가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 환자분께서 무릎에 통증이 있다고 하면 이 통증 그림을 떠올리면서 그 에리어에서 일어날 수 있는 source and cause of the pain을 생각을 하고 진단명을 막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너무 떨릴 때는 history taking을 할 때 제 파일에 가져가기도 했어요. 혹시나 까먹을까봐. 시니어 피지오들이랑 케이스 스터디를 할 때 무릎에 통증이 있을 때 2, 3회 치료를 하면서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발이나 골반의 정렬 등을 체크하라는 피드백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환자분께 무슨 진단이라도 내려야 된다는 조급함과 환자분의 움직임의 조절 장애와 통증 양상을 더 확장하는 능력이 정말 부족했어요. 지금은 자주 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클리니컬 리즈닝 하는 속도가 예전보다는 빨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통증이 무릎에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골반에서부터일까 아니면 발목에서부터일까 그 사람의 정렬과 근육에 대한 생각, 즉 숲을 보려는 노력을 합니다. 네 번째, 홀리스틱 어프로치의 중요성을 더 크게 알아간다. 저희 유니에서 홀리스틱 어프로치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우잖아요. 튜토리얼 시간에 지겹도록 토론하는 피지컬, 이모셔널, 멘탈. 하지만 부끄럽게도 실습을 하면서 그리고 처음에 일을 하면서 중요성은 너무나 많이 들어서 형식적으로 환자분들에게 문진하는 과정에서 그거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을 했어요. 하지만 이 정보들을 정작 어떻게 환자 치료에 적용할까 하는 고민하는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돌아보니 환자분의 통증과 임페어먼트의 이런 여러 가지 양상들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 환자분이 일상생활에서 힘들어하는 동작은 무엇인지,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없는지, 수면을 잘 하고 있는지 등등 환자분을 치료하는 데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컨셉을 이해를 하고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 또 다른 장점이 있더라고요. 환자 개개인분들의 고al 만들기. 제가 많이 피드백을 받았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치료사, 너의 입장에서 그 환자분들의 목표를 만들어주지 말고 patient oriented goal을 만들어라 였습니다. 몇몇 환자분들의 목표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 사람의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것, 정서적인 면들을 질문하고 이해하려 하다 보니 환자분과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으니 전보다는 더 쉽게 환자분의 입장에서 그 목표를 같이 설정해 나갈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기 객관화를 하는 작업, 그리고 스스로 피드백을 하는 작업은 기분이 썩 좋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자주 하려고 하는 액티비티 중에 하나입니다. 스나 시니어 피지오가 피드백을 할 때 물론 슬플 때가 많지만 어쨌든 제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잖아요. 그래서 수용력을 키워서 받아들여서 이 실수를 다시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어요.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3개월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2년차, 연차가 쌓여갈수록 제가 어떤 점이 편해지고 어떤 점이 아직 부족한지를 영상으로 남기고 싶었고요. 지금 막 피지오로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나 지금은 공부를 하고 있지만 미래에 뉴그렛으로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잘 안 될까? 왜 나는 이런 점이 부족할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절대 혼자가 아니고 다들 그러한 과정들을 겪었다는 걸 담고 싶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